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남의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2년을 공부했는데, 20년, 21년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0년도에는 컷에서 1점도 차이 안 나게 떨어져가지고 아깝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가 전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공부가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노량진에 온 이유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집에 가면 책을 한 번도 펴지 않거든요. 근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학원도 닫고 독서실도 닫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본가에 내려가게 됐는데 2달 동안 책을 한 번도 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인 8월, 9월 이때 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한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21년도에 다시 노량진에 오면서 집중관리반에선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공부를 월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특수교육학은 이렇게 저희 강의하는 달로 나눠봤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 이론반을 들으면서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공부 범위를 정해놓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단원을 정했어요. 나는 1단원 할게, 2단원, 3단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구조화해가면서 단원별로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단원을 하게 될지 몰라서 모든 걸 공부를 해가야 돼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때 공부한 게 구조화가 잘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6월에는 기출반, 강론반 수업을 듣고 모여서 인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 빼고 거의 초수분들이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보고 저한테도 알려주고 인출했을 때 모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에 문풀반 수업을 들을 때는 저는 주 3과목을 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대신에 금요일에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 그 수요일, 목요일에는 그 주에 공부해야 되는 범위들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요일에는 일요일엔 수업이 있어서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고 다른 요일에는 다른 2과목을 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1월에는 하루에 1과목을 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볼 게 많고 넘어갈 것 넘어가더라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음 날에 연결해서 보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4, 5과목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크게 초과정과 특과정으로 나뉘는데 저는 실은 특과정은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제 기출이 나왔다 했던 부분들은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대신에 요즘에 최근엔 통문장으로 쓰는 게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 단어라도 외우자 해서 그냥 공부가 집중이 안 될 때 한 번씩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은 수업을 듣고 기본이론반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한 번은 읽어는 보자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6월에는 강론반 수업을 듣고 나름 재밌어요. 강론반 수업을 들으면.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기출을 펴고 풀었어요. 다 틀리죠. 그래서 다시 강론 책을 펴서 그 옆에 바로 적었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냥 보고 베끼는 식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에도 강론 공부를 이때는 이제 기본 이론 공부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강론 내용이 조금 재밌기도 했고 많아가지고
일단 강론을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서브 노트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친구에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풀었던 거 또 풀어도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적어두고 또 적어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1월에는 스터디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저희 크게 백구팀과 위재관 교수님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강사 걸 들으니까 서로 묻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봤는데 이 친구는 이 부분을 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혀 답하지 못하고 이러면 다시 저도 적어두고 사진 찍어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러게 했던 것 같아요. 논술도 잘 안 했는데 경화쌤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일단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논술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는 수업을 듣고 이제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해와 라고 하면은 그건 무조건 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주고 숙제문제를 주면은 잘 쓰든 못 쓰든 일단 다 쓰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에도 논술을 안 썼어요. 그리고 9월, 11월에는 모의고사 때 1교시에 논술을 쓰니까 그때는 일주일에 격주로 한 번씩 썼던 것 같네요. 격주로 한 번씩 쓰고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제 왜 틀렸는지 키워드는 뭐가 부족한지 그런 걸 하고 저는 모의고사 처음 논술을 썼을 때 10점을 맞아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못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격주로 쓰면서 피드백을 보고 다른 친구들과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했던 게 끝이었는데 저는 좀 논술은 아쉬움이 남는 게 조금 더 높았으면 1차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스터디를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스터디를 좀 많이 활용했는데요. 총론법은 매일 1시간씩 구두인출했던 것 같아요. 범위를 정해두고 뭐 말해봐 하면은 답변하고 대신에 이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매일 1시간씩이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되면은 범위를 조금씩 늘리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자는 카톡으로 제가 점자를 찍어서 보내면 거기서 답변을 주고 저도 그럼 찍어서 보낸 거를 답변하고 서로 틀린 게 있으면 어떤 게 틀렸다. 이건 어떻게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 아이패드 켜놓고 이렇게 찍으면 한 30분 금방 갑니다. 그 특수교육학은 기본 이론이랑 강론반 때만 했었던 것 같고 역량, 내용체계표, 모형 이거는 총론법 할 때 항상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역량이랑 내용체계표는 좀 저희가 청킹을 해놔가지고 그냥 랜덤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3번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겨가지고 세 번째 거. 그러면 수학, 초등 수학 말해봐 하면은 그 역량도 말해보고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씩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모형은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조금 어려웠었는데 저는 모형이 그렇게 안 외워졌는데 다행히 올해 모형이 안 나와가지고 하지만 모형을 놓으면은 점수 다들 받아가는 점수를 저는 못 받아가니까 꼭 역량, 내용체계표, 모형은 놓지 않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과정도 아까 과목 정해서 묻고 답하기 식으로 했고 연도별 기출은 저도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저는 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역별 문제 풀어봤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경화쌤이 이렇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랑 연도별 풀어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랑 같이 했는데 점수가 항상 비슷했어요. 저희는 모의고사 때부터. 그래서 풀면 쓰는 답도 비슷하고 틀리는 답도 비슷하고 그래서 틀리는 답은 이렇게 서로 채점해주고 틀리는 답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스터디원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 그때 경화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연도별 기출을 최근 거부터 기출을 다 풀어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썼던 답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연도별 기출을 할 때 채점하는 거에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때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알든 모르든 그냥 다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역량이랑 모형이랑 내용 체계표는 이렇게 공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작게. 그래서 역량 써놓고 이거는 모형인데 필요한 것들, 외워야 할 것들만 이렇게 써놓고 내용 체계표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거는 작게 뽑아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스터디를 했고 이 뒷장으로 넘기면은 제가 암기가 되지 않았던 것들, 뭐 DSM이라든지 헷갈리는 뭐 일반 사례 교수법, 생태학적 목록법 그런 걸 다 써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집중관리반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자 좀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각하면 다른 사람도 지각하고 싶고 제가 조퇴하면 집에 가네 부럽네 하면서 저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집중관리반에 들어오신 만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시간 확보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게 독학이 맞다, 스터디 활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잘 파악하고 스터디하는 게 잘 맞다고 싶으면 같은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마음 잘 맞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이렇게 저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고등학교 야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소한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점자 스터디 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던 게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게 다시 대학교 온 것 같고 고등학교 온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힘들다라고만 느끼지 않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활용해가지고 서로 모르는 거 이렇게 답변해주고 처음부터 경화쌤한테 가기보다는 저 혼자 책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이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책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경화쌤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게 정말 많은데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아는 거는 답변해 주겠지만 모르는 거는 책을 찾아서라도 다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서로 공부하는 걸 묻다 보면은 서로의 꿀팁들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안 외워졌는데 이렇게 외우니까 잘 외워지더라. 그러면 그런 게 저는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피하지 말고 즐기면서 여기서 1년 2, 3년 공부하는 것보다 1년 짧고 굵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선생님들이 꼭 소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광주에 쓰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전남을 썼는데 생각보다 1차 점수도 잘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3달 동안 너무 불안했거든요. 1차 점수 나올 때 불안하고 2차 점수 나올 때 불안하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도지역으로 가니까 지역이 나올 때까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소신 지원해서 어차피 저희 컷으로 합격할 거 아니니까 어디 지역을 가도 붙을 수 있는 고득점 하셔가지고 원하는 학교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